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데이터베이스 설계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다룰 방법은 벤치마킹이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우리는 여성 의류 쇼핑몰 하나를 선정을 해서 이 쇼핑몰로부터 우리가 원하는 자료를 어떻게 구해낼 수 있는가, 이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일반적으로 초보자인 우리들은 브레인스토밍 과정보다는 벤치마킹 과정을 통해서 작업을 하는 게 훨씬 편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뿐만 아니라 캡스톤 디자인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작업을 할 때 이 벤치마킹 방법을 이용을 하면 우리가 훨씬 편리하게 원하는 테이블들을 도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광수 생각입니다. 조그마한 그릇이 있네요.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릇이 작아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여기에 양념을 담았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을 담기에는 부족한 크기지만 양념을 담는 인생의 맛을 알아가기에는 적당한 크기가 되더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우리가 경계로 삼아야 될 것은 크기가 아닙니다. 거기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죠. 나쁜 생각으로 큰 그릇에 담으면 나쁜 생각들이 커지게 되겠죠. 그것은 우리 인생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세상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법입니다. 좋은 컨텐츠를 갖고 있는 것,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행복한 경영 이야기에서는 모자람이 아닌 넘침을 경계하라 그랬네요. 사실 사람들은 많이 걱정하는 것들이 나는 무엇이 모자라, 이런 것들을 더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근데 넘치는 것이 훨씬 더 위험합니다. 내가 넘치게 되면 기본적으로 사람이 생기는 것들이, 가장 큰 것들이 이제 교만입니다. 사람이 교만해지게 되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지게 됩니다. 지혜하고는 거리가 멀게 되죠. 우리는 오히려 넘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모자라는 것이 어쩌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깨달아야 기본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지식과 지혜는 다릅니다. 지식은 많이 배우면 기본적으로 지식은 늘어날 수가 있죠. 그러나 꼭 많이 배운다고 해서 지혜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지식이 많은 사람보다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아이디어를 도출해내는 방법 중에서 벤치마킹이라고 하는 방법을 수행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성 의류 쇼핑몰을 활용해서 테이블을 도출하고 필드를 도출하고 기능은 어떤 게 있는지, 이번에는 아예 이제 쿼리문을 한다면 이제 어떤 형태의 쿼리문이 있는지, 이런 것까지 우리가 한번 좀 고민을 해보기로 하죠. 자, 벤치마킹은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다, 이걸로부터 출발합니다. 자, 우리는 학생이죠. 학생은 남의 것을 뺏기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너무 큰 부담을 가지지 말아야 됩니다. 많이 뺏겨와야 새로운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이 1980년대에만 하더라도 형편은 없었죠. 그때 우리의 선배들은 만약에 외국에 출장 간다 그러면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외국의 자료들을 많이 가져오는 게 중요합니다. 이전에 이제 그런 선배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일본에 출장을 갔던 거예요. 이제 반도체 업체에 근무하는 분이었는데, 일본에 출장 가가지고 마구 자료를 복사기로 복사를 하다 보니까, 가져와서 보니까 지진에 대처하는 방법, 이런 자료까지 가져왔다고 그러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다른 것들을 뺏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벤치마킹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수한 상대를 표적으로 해서 나와 비교를 하고 그들의 운영 프로세스를 배우면서 자기 혁신하는 경영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요약하자면 뛰어난 상대에서 배울 것을 찾아 배우는 과정을 우리는 벤치마킹이라고 부릅니다. 뺏기는 겁니다. 뺏기는 것을 고상하게 이야기할 때 우리 이제 벤치마킹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벤치마킹을 할 때는 이제 보통 이제 이런 경영 혁신에서 이런 절차를 거칩니다. 첫 번째는 적용할 분야를 선정합니다. 그러면 이 적용 분야에 대해서는 어디에 걸 보는 게 좋겠더라, 벤치마킹 상대를 결정하게 되죠. 그리고 정보 수집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회사의 성과, 우리의 성과에 대한 차이를 분석을 해봅니다. 그리고 걔네들을 통해서 뭔가를 분석하게 되면 새로운 방침이 나오겠죠. 그 결과를 조직에 전파하고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혁신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 평가함으로써 우리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고자 하는 게 벤치마킹이라고 하는
경영혁신 방법입니다. 벤치마킹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상호이익입니다. 우리는 벤치마킹 대상에서 협조가 없으면 절대로 바람직한 벤치마킹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호이익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상대방 걸 그냥 뺏겨 오려고 하면 상대방은 뺏기려고 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상호이익이라고 하는 곳에서 꼭 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호성이 있어야 되고, 벤치마킹은 상호성이 있어야 된다. 유사성이 있어야 된다. 비슷한 걸 뺏겨야지 엉뚱한 걸 뺏기면 별로 살림의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측정성, 측정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벤치마킹을 결정을 할 때도 계량할 수 있으면 계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타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적 자료나 연구 자료에 근거해야만 이제 우리가 업무 수행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런 네 가지의 기본적인 벤치마킹 원리를 생각하면서 벤치마킹을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피해야 될 벤치마킹이라고 내가 제목을 붙였는데, 네이버와 구글에서 벤치마킹이라고 하는 걸 비교해보면 네이버에는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뭐 어디 갔다 왔다, 이 사진들이죠. 주로 뭐 사진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자, 우리나라의 벤치마킹은 뭐냐면 주로 외국 걸 뺏기는 건데, 내가 거기에서 뭐 어떤 원리를 찾기보다는 내가 여기 갔다 왔나로 사진 찍기 바쁩니다. 우리가 관광지 여행을 가게 되면 사진 찍기 여행을 한다 그러죠. 사진 다 찍었죠? 이제 다른 곳으로 갑시다. 이런 형태의 벤치마킹은 곤란합니다. 구글에서 벤치마킹을 검색을 해보면 벤치마킹과 관련되어 있는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나옵니다. 네이버에서 검색된 거, 구글에서 검색된 거 차이가 확연하게 나죠. 우리 벤치마킹은 실속이 있어야 됩니다. 사진만 찍고 온다고 벤치마킹이 되는 거 아니죠.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알아내는 벤치마킹, 이것들이 중요합니다. 이전에 내가 학교 업무를 할 때 미국 회사에 벤치마킹을 간 일이 있었죠. 우리 팀은 총 3명이 갔었습니다. 총 4명이 갔었습니다. 총 4명이 갔었는데 4명이 몇 개의 기업 기관들을 방문하는데, 우리가 벤치마킹 하는 동안 우리 내용도 발표를 하고 그쪽의 내용도 발표를 듣고 서로 질의응답을 하고 하다 보니까 벤치마킹을 하는데 2시간, 3시간, 4시간 걸리기도 하는 겁니다. 한 업체에서. 그랬더니 그 업체에서 역으로 묻습니다. 보통 다른 사람들은 벤치마킹 오면 뭐 하는 듯 마는 듯 사진 찍고 가기 바쁜데 여기는 왜 그렇게 진지하냐고. 우리는 알기 위해서 온 거지 그냥 구경하러 온 게 아니다. 그런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 정말로 배워오는 거, 그게 벤치마킹이지 사진만 찍는 것은 벤치마킹이 아니다. 강조하면서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벤치마킹을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상대를 선택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만약에 내가 웹사이트를 만드는 데 있어서 내가 뭔가 나의 개인 홈페이지를 만들어야 된다면 관심 있는 영역, 이 사람은 웹 디자이너 최재훈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웹사이트입니다. 이런 사이트, 나와 관련성 있는 디자이너의 개인 사이트를 찾아보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는 이 사람이 해당되는 것들은 뭐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뭐가 있고 공개되어 있는 프로젝트는 뭐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 나를 알고 싶으면 이 어바웃 영역으로 가면 된다. 나의 포트폴리오를 보려면 여기를 봐라. 사진을 보려면 여기 와라. 영화를 보려면 여기 와라. 영상을 보려면 여기 와라. 그리고 나와 소통을 하려면 보드에 들어와라. 이런 형태로 개인 홈페이지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면 나도 이런 것들을 참조해 가지고 내가 만들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동호회 사이트를 만든다면 여기는 평택 한가람 테니스회 동호회라고 하는 웹사이트입니다. 이런 동호회 사이트를 보면 클럽을 소개하는 게 있구나, 공지사항과 클럽 자료가 있구나, 일정에 관련된 게 있구나, 사진 자료가 있구나, 우리들끼리 나눈 얘기가 있구나, 필요한 동영상 자료가 있구나, 이런 형태로 내가 내 사이트를 이제 설계를 해 나갈 수가 있겠네요. 동호회를 한다면 내가 하려고 하는 동호회, 내가 축구를 한다면 테니스 동호회보다는 축구 동호회가 낫겠죠. 이 같은 내가 하려고 하는 것과 유사한 형태를 찾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식당과 관련되어 있는 사이트를 만들려고 한다. 그렇다면 식당과 관련되어 있는 거, 여기에는 고골 전주 한정식이라고 하는 곳의 사이트입니다. 여기에 들어가 보면 소개가 있고 메뉴 소개가 있고 갤러리가 있고 예약이 있고 커뮤니티가 있다. 다른 것에 비해서 훨씬 간단하죠.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하면 내가 만들려고 하는 사이트도 사람들이 좀 볼 수 있는 사이트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형태로
내가 진행하고자 하는 프로젝트와 성격이 유사한 사이트들을 모방함으로써 내 프로젝트의 완성도를 훨씬 더 높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어 웹사이트 벤치마킹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대상은 여성 의류 쇼핑몰입니다. 네이버에서 여성 의류를 하거나 아니면 윙스몰이라는 걸 검색을 하게 되면 여기에 매일 예쁜 여성 의류 윙스몰이라고 하는 wingsmall.co.kr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을 것입니다.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우리가 필요한 자료들을 도출을 해보기로 하죠. 현재 우리가 도출을 할 때는 우리가 벤치마킹을 통해서 구해낼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테이블입니다. 이 테이블들은 기본적으로 클래스와 관련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 테이블에 있는 필드들은 기본적으로 DO 클래스의 속성으로 작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벤치마킹을 하면서 각종 기능들이 있을 텐데 그 기능들은 기본적으로 DAO 클래스의 메서드로 이제 구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는 클래스를 만들고 테이블을 만드는 게 아니라 테이블을 먼저 구현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기능이 뭐가 있는지 이런 식으로 좀 찾아보도록 하죠. 그리고 테이블은 이런 쇼핑몰을 벤치마킹 하게 되면 테이블들이 여러 개가 나오게 되는데 테이블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하는 것들도 같이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실습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저번 주와 마찬가지로 4인 1조를 이용을 해서 팀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페이지를 참조해서 테이블과 그 테이블에 해당되는 필드가 뭐가 있는지를 도출을 해내면 되겠습니다. 또한 그 주요한 기능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는 것들을 도출해 보기로 하죠. 자, 우리 테이블에 해당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큰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이름들이 테이블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상품 이런 것들이 이제 테이블 이름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면 상품 소개하는 페이지에 가게 되면 또는 상품에 해당되는 걸 클릭을 했을 때 상세 보기 페이지에 가게 되면 상품과 관련되어 있는 각종 자료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든다면 이 상품의 이름 혹은 상품의 가격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필드들에 해당이 되겠네요. 그래서 필드들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능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클릭을 하게 되는 것. 대표적인 기능들은 어디에 들어있냐? 예를 들어서 메뉴 같은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기능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벤트를 발생시키기 위한 컨트롤이 있었죠. 버튼들도 기본적으로 중요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내가 메뉴를 눌렀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 또는 버튼을 눌렀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기능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나중에 쟤네들은 DO 클래스에서 메서드로 DAO 클래스에서 메서드로 구현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4인 1조 중에서 초장이 LMS에 이제 제출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발표를 하게 되고 다음 주에는 내가 생각했던 벤치마킹에 해당되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윙스몰에 들어가면 첫 페이지는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것들은 이런 빨간 네모가 들어있는 이런 영역, 여기 빨간 네모가 들어있는 이런 영역에서 우리가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그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보통 기능이라고 하는 것들은 웹사이트에서도 우리가 클릭을 하게 되어 있어요. 메뉴이거나 버튼이거나 이런 것들이 보통 이제 기능에 해당되는 것들이고 여기에 들어있는 자료들이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자료들입니다. 그래서 저런 것들을 살펴보면 우리는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알아낼 수가 있는데 차근차근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윙스몰에서 회원과 관련되어 있는 것 로그인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로그인에 들어오면 멤버 로그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멤버라고 하는 단어가 있네요. 이 멤버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테이블 이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멤버에는 보니까 아이디가 있네요. 멤버라고 하는 테이블에는 아이디가 있을 수 있어. 패스워드, 비밀번호가 있을 수 있네요. 그리고 멤버라고 로그인해 봤더니 이런 버튼이 있어요. 로그인 버튼, 회원가입 버튼 이런 것들은 기능입니다. 자, 얘가 뭐라고요? 테이블의 필드. 자, 이거는 달리 말하면 클래스로 가면 속성에 해당되는 것들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런 버튼들은 무엇이 된다고? 얘네들은 기능입니다. 기능은 우리가 클래스로 가면 뭐가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메서드가 되는 거예요. 메서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만들어놨던 것을 분석함으로써 내가 원하는 자료들을 만들어내는 과정, 이런 과정을 이제 벤치마킹이라고 그러죠. 자, 여기도 회원 가입이 에 들어봤는데 이 회원 가입에 들어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좀 구분이 되어 있네요. 회원 구분이라고 하는 정보가 있네요. 이 회원 구분은 뭘까요? 회원 테이블에서 가져야 되는 속성, 필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뭐 개인 회원, 사업자 회원, 외국인 회원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거기에 가져야 되는 값이니까 열거형 자료 형태로 나중에 이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본 정보에는 아이디 비밀번호는 여기 있는 거와 왼쪽에 있는 거와 같은 거라서 넘어가기로 하고, 자, 이름이 필요할 수 있겠네요. 주소도 필요하대요. 그 다음에 전화번호도 필요하대요. 이와 같이 우리가 필요한 요소들을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멤버라고 하는 테이블에는 현재까지 보면 뭐뭇이 있다?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주소, 전화번호, 회원 구분, 여기까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겠네요. 기능은 무엇이 있다? 로그인 있고 회원가입 있다. 아마도 로그인 있으면 반대로 로그아웃도 있겠죠. 그러면 로그인, 로그아웃, 회원가입 세 가지 기능이 있겠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도출해낼 수가 있겠네요. 자, 상품을 디스플레이 해주는 것.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에 있는 뭔가를 눌렀을 때 화면에 이렇게 나타나는 과정, 이 과정을 우리가 디스플레이라고 합니다. 이 상품을 디스플레이 하는 것도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자, 상품 디스플레이에서 명사가 뭐가 있죠? 상품. 그래요. 상품이 테이블이 되는 거예요. 상품 테이블. 이런 테이블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가면 이 디스플레이는 동사예요, 명사예요? 동사죠. 디스플레이는 나중에 기능이에요. 상품이라고 하는 것에서 속성들이 있겠고 메서들이 있겠는데 여기에서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기능들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나중에 클래스로 그린다면 그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상품이라고 하는 테이블에는 어떤 정보들을 가져야 되는가? 그러면 뭘 가지고 찾아본다고요? 여러 가지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상품에서 보니까 여기에 그 섹시 앤 러블리라고 하는 게 있고, 뭐 아우터, 탑, 원피스, 스커트, 팬츠 이런 게 있네요. 자, 저런 것들은 상품과 관련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상품 중에서도 카테고리, 이제 우리가 어느 범주에 속하느냐라는 것을 나타내요. 그래서 상품의 분류 중에 하나에 이제 이런 값들이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분류 코드가 사실은 좀 더 따로 있어야 되겠네요. 이렇게 생각해 줄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그 상품에 들어가게 되면 자, 요런 정보들이 있죠. 뭐 키슬리 뭐 이런 것들은 상품의 이름이 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할인가 이런 것들도 상품의 테이블 중에 들어있어야 되겠네요. 상품의 포인트도 들어있대요. 상품의 코드도 있대요. 요거는 나중에 이제 기본키로 잡으면 되겠네요. 코드들. 그 다음에 뭐 색깔, 사이즈가 있는데 얘네들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사이즈도 많고 색깔도 많다는 뜻이네요. 자, 얘네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이제 장바구니 기능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네요. 자, 그래서 얘네들을 선택을 하고 장바구니 버튼을 누르면 장바구니 기능으로 이동할 수 있게 가야 되겠어요. 그 다음 관심 상품 등록이라고 하는 기능도 있겠네요. 구매라고 하는 기능도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해 내줘야 됩니다. 자, 리뷰예요. 여기는 그 후기에, 상품 후기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에서도 우리가 이제 그 후기에는 뭐가 있어야 되는지를 이제 알아볼 수가 있는데, 자, 여기 별이 있네요. 이거는 점수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수는 아마도 1점부터 5점까지 주기로 되어 있나 봐요. 그 다음에 후기 내용이 들어있네요. 그리고 여기 후기에 사진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후기에 도움이 됐나요? 이런 거는 버튼을 눌러야 되니까 이거는 기능에 해당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을 해 나가는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벤치마킹은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내가 원하는 자료를 끌어내는 과정, 이것을 우리 이제 벤치마킹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장바구니에 들어갔더니 이런 스타일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장바구니에는 내가 어떤 정보를 담아야 될까? 이 내용들을 여기를 보면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커뮤니티 공지사항에 보니까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여기에는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있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끌어내오는 방법, 이것을 우리 이제 벤치마킹이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또 관리자 페이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보통 우리가 쇼핑몰에 접근을 하게 되면 우리는 이제 사용자 페이지를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들만 보죠. 근데 쇼핑몰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봐야 되는 정보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 이제 관리자 페이지라고 부릅니다. 일반 사용자는 접근할 수 없지만 관리를 위해서 관리자들은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기능이에요. 예를 들면 상품을 등록하는 과정, 얘네들은 우리가 사용자가 들여다볼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상품 쇼핑몰을 관리하는 사람은 이게 있어야 되겠죠. 정보를 변경한다든지 상품을 다 팔아먹었어요. 상품을 삭제한다든지 이런 기능들이 관리자 페이지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기타 필요한 기능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든다면 회원이 있는데 회원이 그 사람이 좀 불성실한 회원이야. 오히려 우리한테 있어서는 안 되는 회원이다. 그러면 강제로 탈퇴시키는,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런 기능을 줄 수도 있어요. 올려놨던 글들이 부적절하다. 그러면 강제적으로 삭제할 수도 있겠죠. 게시판 글들을 삭제할 수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기능들도 아마도 이제 관리자의 기능이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관리자 기능에는 어떤 게 있는가? 자, 여러분들이 일단 다음 수업을 하기 전에 여기까지 내 나름대로 한번 좀 분석을 해보세요. 우리가 온라인 시간에는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을 벤치마킹하는 작업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먼저 해봐야 돼요. 내가 먼저 다 가르쳐줘 버리면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들을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제를 먼저 제출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우리 실시간 시간에 여기에 분석하는 과정을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볼 일은 뭐냐? 클릭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클릭해 보세요. 다만 그것만 안 하면 되죠. 결제만 안 하면 됩니다. 결제 안 하면 되는 거죠. 내가 회원가입도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바구니까지 담아보세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내가 이제 어떤 기능이 있는지, 어떤 정보를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급적 많은 분석을 해온 다음에 나랑 실시간에서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은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어요. 이야기에는 슬픈 짜장면 이야기라는 게 하나 들어있네요. 참 내가 이 이야기를 처음 읽었을 때는 나도 모르게 눈에 눈물이 핑 돌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걸 보면서 눈물이 핑 돈다. 아직 감수성이 메마르지 않았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강의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질문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질문은 소중한 거니까 꼭꼭 숨겨두는 게 아니라 곧바로 표출을 하기 바랍니다. 질문은 남에게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가 여러 형태로 대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대안 중에는 내가 설명하는 것도 있겠고 여러분들 동료를 통해서 이 대안을 얻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내가 질문사항들은 입 밖으로 내야만 내가 그게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질문은 잘 보관하지 말고 곧바로 표출해 주기 바랍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